안 하겠다라고 밖에 저는. 비아파트 시장을 완전 다 죽여놨어요. 가장 화나는 부분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양도세 95% 이상 감면, 도시락 싸서 가면서 말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부동산 8월 8일 대책, 88 대책 나온 거 함께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가창님 블로그에 열심히 원문을 올려주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 집이 부족해요. 서울에 지금 문제가 비아파트 시장을 완전 다 죽여놨어요. 죽여놓고선 이제 전 아파트로 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갭이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 공급이 없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매가가 오르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다.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서울은 비아파트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진짜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글쎄요, 취득세 중과 완화만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자들이 집을 지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걸로는 집을 지을 것 같지는 않고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한다.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1주택자가 이걸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많이들 속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부를 많이 믿었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혜택을 줬다 뺏었다 하고 의무를 자꾸 늘리니까 과연 그걸 믿고 우리 1주택자들이 등록할 수 있을까? 할 때는 됐지만 나중에 팔 때는 비과세 양도세 깨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 정부가 그래 왔으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임자 통수주의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같은 생각이고요. 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게 커다란 임팩트를 줄 만한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임대인 측면에서 뭐 신축의 경우에는 27년 12월까지 확대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을 짓는 데가 없어요. 짓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축 소형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대 산정 시 주택세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을 누가 짓습니까? 집을 지으려면은 집값이 올라야지 신이 나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할 텐데 기축이 오르지 않는데 누가 신축 소형주택을 짓겠습니까? 기축 소형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주택수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록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주택 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주택수 제외해준다고 해서 구입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거사다리 얘기 나오면서 소형주택 구입한다는 취득 감면, 뭐 무주택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가장 화나는 부분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가창님 말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는 오늘로써 공공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임대인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임대인들도 생계형 임대인분들 많고 임차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세입자 서비스라고 불량 세입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세입자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은 굉장히 특이한 게 계약하는 날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 봐요.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세 자격이 커지고 하는 건데 임대인 정보를 까는 건 좋아요. 근데 임차인은 왜 안 까냐는 거지. 자, 명도소송, 주택 파손 그런 것들을 미리 검증할 수 있게 세입자들의 재직 소득 정보를 받아서 또는 이전 임대인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 파손이라든가 월세 연체가 일어난 경우에도 우리가 2년 기간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보증을 해드리는 선진국형 임대차 방법입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렇고 저희 가창님이랑 좀 전화 통화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보세요. 네. 가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뭐 역전세 잘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번에 8월 8일 대책 나오면서 네. 가창님 블로그에 이제 정보 공유해 주셔서 잘 봤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88 대책.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 비아파트는 저는 솔직히 좀 크게 없다고 봐요. 이번에 신축 매입한다 이렇게 네네. 개서특필 됐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정말 마음 먹고 그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음, 네, 무제한으로 정말 막 돈 찍어내면 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전제가 무제한으로 돈을 네. 찍어내면이라는 게 전제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뭐, 회사채를 이렇게 찍어내는 것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고, 네, 저번에 또 너무 고가로 매입했다고 해서, 또 그것도 그렇죠.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 반발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뭐,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이걸 한다고 해도 건축업자들이 잘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덜 하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짓고 있는 애들은 정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짓고 있으니까 네, 뭐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면 또 그거에 속아서 짓는 사람이 0.1%라도 있으면 또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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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금전전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뭐 서울 외곽이라든지 네.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데서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뭐 중심지에 있을수록 사람들이 음, 이제 재정이 좀 더 탄탄하니까 음, 네, 덜 흔들릴 텐데 외곽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빠그라치셨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연장 대상 범위 확대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다시 등록을 하라고? 이미 많이 속았잖아요, 저희가. 그죠. 막 등록했더니 뭐 갑자기 뭐 말소하라 그러고 강제로 말소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등록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의무가 막 척척 막 계속 의무가 생기고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음. 그 왜 6년짜리 단기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통수를 6번만 맞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제로 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시키고 그렇죠. 뭐 부기 음. 등기 해야 되고. 부기 등기해야 되고, 네. 126% 그 그죠. 시켜야 되고, 네. 내가 팔지도 못해. 그쵸. 말소하려니까 과태료 3천만 원 내래. 맞아요, 맞아요. 집값 1억 5천짜리인데 과태료 3천만 원 내라고. 등록하라고 해서 했거니만, 이제 뭐, 갖가지 의무만 생기고, 월세는 5%밖에 못 올리고. 그쵸. 에이, 그 주임사를 만들 때 음,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 안 나오면 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양도세 95% 이상 감면, 네, 그 정도는 때려줘야 이거 한번 속아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 것 같아요. 네, 그게 음. 아니고서는 저는 짤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네, 기축 소형주택을 네, 2027년 12월까지 구입하며 해서 그 등록임대 매입인데 지금 등록하면은 주택세에서 제외해준다 네, 네, 라고 하는데 어차피 양도세에서도 지금 주택세 중과가 없고 네, 뭐 종부세 정도만 네.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지 않나. 이게 네, 그 기축 보니까 네. 110 대책에서도 똑같은 거죠. 네,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 사다리 역할 회복한다고 취득세 감면해주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라고 네, 하는데 딱히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취득세 감면에 속아가지고 구입했다가 그쵸. 126% 맞고 팔지도 못하고 네, 제가 글에도 적어놨지만 네, 그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 매수하는 분 계시면 제가 말린다고. 정말 도시락 싸서 가면서 말릴 거예요. 그쵸. 네,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비아파트 임대인 정보 네, 네, 제공을 강화한다. 무슨 안심 임대인 확인서를 부여하고 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네. 혜택도 되게 미미해요. 뭐 뭐, 보증 수수료 10% 할인 이거 그쵸. 누구 줘라고 하는 거 임차인 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주시던 네, 그 참 잘했어요 도장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 그냥 손등에 찍는 그 음,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고 뭐 이제 뭐 네. 임대인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확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동의 네,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인 걸 말한다는데 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해줘야지 맞지 않나? 네. 그러게요. 이게 네. 왜 그래가지고 네. 서다리님 그거 최근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좋은 임차인 서비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 저는 네, 괜찮다 생각해요. 진짜로 네, 필요한 서비스긴 해요. 제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 임차인들한테 했는데 네. 의외로 정보들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임차인분들이 뭐 하는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알게 되니까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임대인 정보 까는 거 좋아요. 왜냐면 네네. 임차인들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동등하게 까자는 거야. 아, 이게 근데 네. 좀 뭐랄까, 제도적으로 음, 너무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음. 많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126%도 사실 네, 그냥 나라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감을 고조시킨 다음에 140에서 126%를 깎았어. 그쵸. 그 사실상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상한제에 걸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린 걸 수 있어요. 네네. 월세로 다 바꾸려고. 근데 저희가 뭐 불평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냥, 현실을 순응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네,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뭐, 뉴스 댓글에 열심히 댓글 달고 있고, 네. 투표 열심히 하고, 그쵸. 국민신문고로 민원 열심히 넣고, 유튜브 방송 찍어서, 작게나마 좀,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네, 5번에 있잖아요. 5번. 뉴빌리지 밑에. 예, 네, 마지막에 있었죠. 그 뉴빌리지도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 뭐 되게 장황하게 적어놨잖아요. 여기 네, 사람들이. 네네네. 그냥 그 뉴빌리지에서 니은 하나 떼고 네, 유빌리지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미 있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빌라를 밀고 도서관을 지어줄 테니까 빌라를 지어라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네, 새마을 그거 했잖아요. 새마을 네네. 운동.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게 뉴타운인가? 아, 그쵸. 그잖아요. 새 마을을 영어로 하면은 뉴타운인 거 아셨어요? 아, 근데 뉴 빌리지를 한국어로 하면 새 마을입니다. 아, 구색 맞추기다. 그때 그쵸. 그 네, 감성을 다시 불러일으키자. 새 마을, 뉴 빌리지, 뉴 타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수 그러네요.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꼭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죠. 뉴 빌리지. 네. 잘 그리고 그 맞습니다. 밑에 네, 그 허그 든든저세 주택 확대 공급.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네, 대입연재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 거잖아요. 음, 음. 이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뭐 가입 건수가 2건 이하인 임대인 주택에 대해 대입 변제금 이하로 협의 매수를 하겠다. 대입 변제가 들어가면 아, 다음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네.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니면 다 날려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전세보증 가입 건수가 2건 이하인 임대인 주택에 대해서 네. 대입변제금 이하로 협의 매수인데 2건 이하인 분들은 대입변제까지 안 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막는 거고 보통 좀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좀 위기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안 하겠다라고밖에 저는 국토부에서 쥐어짜가지고 뭐 아이디어 내긴 했는데 하고 싶진 않다. 맞아요.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공급 확대 요인이 없고 기존 비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도 크게 없기 때문에 네. 건축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고 결국 고통받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그쵸.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임차인은 집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고 있고 임대인들은 집은 있지만 역전세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그 가격으로 전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전세를 싸게 주니까 임차인들끼리 막 박 터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내가 들어갈 거야, 네가 들어갈 거야. 이러니까 그 보증보험 안 되는 건 절대 안 나가고. 그쵸. 그래서 시장이 양분화돼 있어요. 네. 보증보험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걔네들은 빈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빈집이라고 봐도. 이상해요. 집이 네. 비어 있는데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데 그 뒤에 있는 집을 활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 비어 있는 집을 비게 만든 거는 허브예요. 사실 허브. 이게 진짜 웃긴 거죠. 네. 이게 이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참 맞아. 쉽지 않네요. 네. 시장 논리로 해야 되는데. 그죠? 네. 하여튼 뭐 별 영향가 없다라고 저희 보여지고 대부분의 네. 임대인들도 그렇게 뭐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보증 내어주는 대출을 조금 기준을 넉넉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많이 숨통이 트이잖아요. 임대인들이. 세입자들도 좀 안심하고 월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뭐 희망사항은 계속 적어놓은 것 같네요.
이거를 조금 뭐랄까, 좀 단계적으로 밟아서 네. 주택수 제외라는 퇴로를 열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가격만 오르면 솔직히 뭐 저는 재무가 건전해지는 건 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압축기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좀 많이 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통화 감사드리고, 아, 예, 감사합니다. 항상. 블로그 항상 잘 보고 있고, 저희 네. 카톡방 잘 운영해주고 계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자면 결국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을 확대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오른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비아파트 시장, 보증보험 전세 사기로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트 시장으로 전세 매매에 쏠리니까 아파트 가격 오르고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26%로 정하니까 시장에서는 126%짜리 매물과 아닌 것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26%짜리는 임차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140%짜리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은 있지만 공실인데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아주 웃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세입자 서비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